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제5절 132페이지 이제 부가가치세 정말 끝부분이네요. 자, 앞에서 4절에서는 매출세액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매입세액은 우리가 공제받아야 되니까 잘 챙겨야 되죠. 네, 물론 매출세액도 누락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가산세 묻게 되고요. 더 손해가 커집니다. 그렇지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은 뭐 가산세 이런 거죠. 매입세액은 그 세액 자체가 뭐예요? 공제 못 받으면 그만큼 회사가 금전적으로 그 세액만큼을 바로 손해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매입세액의 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걸 잘 챙겨야 되죠. 그래서 매입세액의 구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거에 매입세액이 얼마인가. 그다음 애정신고 때 매입세액 누락시킨 거 있으면 그게 얼마다 하는 걸 이제 매입세액을 더해서 공제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얼마다. 그럼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여러분,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을 하는 거냐면 매출자, 즉 공급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그런데 매입자 발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공급자가 발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발행을 안 해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자는 미발행 가산세 내면 됩니다. 예. 그러면 공급가액의 뭐 2% 이 정도 돼요. 그런데 매입자는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세액 자체가 공제 못 받으면 그게 바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자가 훨씬 더 아쉬운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못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관할 세무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찾아갑니다. 만약에 이천의 사업자다 그러면 이천 세무서를 찾아가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는 이 회사가 우리에게 얼마를 공급했고 우리가 이걸 매입했는데 거래처에서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접수를 합니다. 거기 세무서에서.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해요. 확인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은 우리 회사에 연락이 오죠. 연락이 와서 매입자가 공급자가 되어서 매입자가 직접 자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이것을 우리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라고 그럽니다. 원칙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매입자가 매입자를 공급자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한해서 매입세액을 억울하게 공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표시하고, 그 밖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이런 것들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그 세금을 납부했다는 걸 인정을 해주는데, 그거 외에도 인정해주는 게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 이거는 매입세액을 인정해줍니다. 거기에 물론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현금 영수증은 있는데 합계금액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 부가세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으면 그거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한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는 거죠.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거예요.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없는데 의제해서 있다고 해서 해주겠다. 이런 게 의제매입세액이에요. 어떤 것이냐면은 아마 밑에 조금 이따 설명이 약간 약하게 나올 것 같은데, 식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이 개인 식당들입니다. 자, 식당에서
밥을 해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그 밥은 과세예요. 예, 한식당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쌀도 하나로마트에서 사오고 김치 담그려면 배추, 무도 하나로마트 가서 사와요. 그러면 하나로마트에서 사오는 김치, 배추, 또 쌀 이게 다 농산물이란 말이죠. 다 면세예요. 세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는 매입을 주로 쌀하고 배추, 무 이런 것만 매입을 하는데 내가 파는 밥은 전부 과세.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면 그 사업자는 매출세액만 있지 매입세액은 하나도 공제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세금 부담이 많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의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원래 매입세액이 없는데 농산물 매입에 관한 일부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지금 현재는 109분의 9를 적용하고 있어요. 개인 식당 같은 경우에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식당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해주는 게 개인 식당이고,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 제조업이다 그러면은 보통 104분의 4. 예. 자,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면세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식당을 한다든지 제조업을 한다. 제조업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버섯 통조림, 꽁치 통조림, 네, 고등어 통조림 이런 복숭아 통조림 뭐 이런 통조림 회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등에 관련해서도 매입세액을 의제해서 공제해 줍니다. 이것하고 비슷해요. 예. 자,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해 가지고 무슨 제철회사 같은데 이렇게 납품을 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마을에 군데군데 있죠. 예. 그러면 이 고철이라든가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업자가 아니에요. 네, 개인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딱 수집상한테 갖다 주면 딱 저울로 수량을 체크해가지고 7만 원입니다 하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줄 때 그 수입상이 나한테 내가 만약에 고철을 수집해가지고 갖다 줬다면 나보고 7만 원 받았다는 영수증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업자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딱 발행을 해주든지 카드 결제를 뭐 한다든가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세금 계산서 같은 걸 발행해 줄 텐데 나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재활용 폐자원 수집상들은 대부분 돈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금 계산서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예, 거의 다 개인한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일정률에 대해서 공제를 해줘요. 일정률에 대해서 물론 사업자한테 산 거는 당연히 해주고 세금계산서 있으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중고차도 해당이 됩니다. 중고차를 매입해가지고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중고차 매입 수출상 여기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중고차를 주로 개인들이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중고차 150만 원이라고 샀어요. 그러면 그 150만 원을 그 사람한테 개인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이니까 안 해줄 수가 없죠. 증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입세 공제해 주겠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게. 자, 이런 것 등 해서 요 밑에 거는 생략하고요. 주로 의제 매입세액하고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것은 거의 아주 특이한 경우에 거의 없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더하면 돼요. 매입세액을 전부. 그래가지고 요 밑에서 빼주는 게 하나 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여기서 또 집계를 합니다.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뭐냐? 세금 계산서는 받았는데 그 중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입력할 때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세금 계산서 받은 매입세액 예를 들어서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거래처의 고마운 거래처에다가 선물 세트, 예, 무슨 선물 세트를 뭐 5만 원짜리, 뭐 3만 원짜리 선물 세트를 선물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거래처가 한 100개가 돼. 그러면 3만 원짜리 100개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3만 원짜리 100개면 3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NC백화점 무슨 뭐 어디 무슨 마트 예, 가가지고 3만 원짜리 선물 세트를 1,000만 원치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죠.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이 안에 집계해서 넣어야 돼요.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세 100만 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선물 세트는 여기에 또 넣어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왜 그러느냐? 부가가치세법에서 접대 목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안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으로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접대비예요. 접대비. 그래서 그런 거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들을 여기다 따로 표시해가지고 그걸 빼주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입니다. 자, 그래서 매입세액 쪽을 보면은 세금계산서 수치분, 애정신고 누락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그 밖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전부 더한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 중에서 접대비라든가 공제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 또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승용차 관련된. 예.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임원 승용차 그랜저 사장님 거하고 전무님 거 승용차 2대를 렌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렌트. 예. 렌트를 하는데 그 렌트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리고 매달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렌트 비용 입금시켜주고 그 렌트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매달 받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세금계산서 수치분. 네. 만약에 50만 원이 그랜저 한 대당 50만 원이다. 그러면 부가세가 5만 원씩 붙는 거죠. 3개월이면 15만 원. 부가세가 6개월이면 30만 원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세액이니까 이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 그게 또 들어가야 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왜? 또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또 공제를 안 해줘요. 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거 이론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나오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뺀 것이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식에서도 보면은 지금 우리 책에서 설명한 그 양식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식. 세금계산서 수치분, 애정신고 누락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이걸 다 더하죠. 10 더하기 11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14 다 더해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거 빼주죠. 예. 요거 뺀 것이 뭐예요? 15 빼기 6이 차감계. 요 금액, 이 금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세액 3,870만 원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1,017만 원을 빼면 요 2,853만 원이 뭐다? 납부할 세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납부할 세액이다. 그 납부할 세액 중에서 경감 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에 의한 공제 제도가 있어요. 특별 공제 제도가 또는 세액 감면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에 의해서 감면 받는다든가 반대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의해서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어요. 가산세는 더해주고 공제받는 건 빼주고 해가지고 밑에 최종적으로 맨 밑에 보면은 차가감 납부할 세액. 예. 여기서 공제받는 건 여기에 나타나고 가산해야 되는 건 가산세가 여기에 나타나가지고 공제하는 건 빼주고 가산하는 건 더해서 최종적으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우리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매입세액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라는 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말하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자, 의제매입세액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자, 의제 매입세액을 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길게 설명 아니니까 이거 한번 읽고 가보세요.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의 소정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얘기. 원래 면세 농산물에는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공제할 금액이 없겠으나 해준다, 이거예요. 해준다. 이것을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의제 매입세액을 잘 챙겨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요, 거래를 꼭 어디하고 해야 되냐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하고 거래를 해야 돼. 식당은. 그래서 식당이 다 마트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트가 사업자니까 마트에서는 쌀 사고 뭐 했을 때 계산서 해달라고 하면 계산서 해주고, 사장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도 척척 받아주고, 현금 주면 현금 영수증 해주고, 그 증빙이 있어야 돼. 이걸 샀다는 증빙이, 쌀을 얼마치 샀는지 그 증빙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동네 마을에 개인에게 가서 쌀을 샀다 그러면 증빙이 없어요. 공제 못 받아요. 예외는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서 개인에게 산 것도 공제해 주는 것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해줘요. 제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복숭아 통조림 제조 공장이 있는데 복숭아를 꼭 사업자한테만 사는 건 아니죠. 복숭아 통조림, 복숭아를 많이 사가지고 통조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숭아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밭에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숭아 재배해가지고 납품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현금 영수증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일반 영수증 쓰면 돼요. 적격 영수증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인정을 해 줍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식당 같은 데는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예외 사항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여러분 좀 이론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내용을 조금 알아두시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알고 있어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나중에 실기 연습할 때 여러분 이거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건데 그때 또 반복해서 하겠지만 한번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세요. 자,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했다면 공제 못 받습니다. 어떤 것이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기재했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것을 누락시키면 안 된다. 또는 잘못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세금계산서인데 여기 세금계산서 양식 중에서 이 세금계산서 양식 중에서 굵게 빨강색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굵게 되어 있는 부분. 자,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반드시 정확히 써야 돼요. 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굵게 되어 있죠? 빨갛게. 저런 게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정확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작성일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 여기 세금계산서의 양식에 보면 굵게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 굵은 선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래가지고 저것이 누락되거나 잘못되면은 부실기재.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된다. 부실기재 내용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은 거 이건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줘요. 면세 관련 매입세액.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거. 면세 사업자는 원래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니까. 그리고
면세 사업이 아니라 과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줘요. 과세 사업자 하더라도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면 토지지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건 뭐냐? 토지를 사가지고 형질 변경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네. 예, 측량 뭐 형질 변경하려면 이제 뭐 측량사무소 이런 데를 거쳐야 돼요. 예, 그럴 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 토지 관련 비용이에요. 또 토지를 사가지고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돼. 그래야 그 토지를 쓸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철거 비용 이것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 또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거 이건 당연하겠죠.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줍니다. 예.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오긴 했는데 그 세금계산서가 내용이 뭐냐면 텔레비전 200만 원짜리 텔레비전 세금계산서였어요. 근데 그 텔레비전을 어디에 썼습니까? 라고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텔레비전을 기숙사에 쓴다고 사놓고서는 그 텔레비전이 사장님 집에 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업무 무관. 그 다음에 기타로서 아까 말씀드린 이 기타에 중요한 게 많아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 공제 안 해주고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한다? 매입세 공제 안 해주면 돼요. 못 받아요. 그런데 언제까지만 등록을 하면 다 해주느냐면 굉장히 이 부가가치세법이 너그러워가지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직 부가가치세가 뭔지 잘 몰라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신고를 안 했다면 이때까지만 하면 된다. 언제까지? 과세 기간이 끝나고 20일 이내에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과세 기간 거 다 해줄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과세 기간 끝나고 20일 이내에만 사업자 등록해라 이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해 주죠. 또 추가로 사업장을 개업하는 사람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하는 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을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어. 그렇다면은 몰랐다면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면 더 몰라서 또 장사도 못 하는데 세금에서도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아마 이렇게 여유를 많이 준 것 같아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넓혀놨어요. 과세기간 끝나고 20일 내에만 사업자 등록 그럼 신청해주라. 예, 그러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 과세기간의 기산일이면 1기면은 1월 1일이요, 2기면은 7월 1일이죠. 기산일이라는 건 그 시작되는 날짜를 말하니까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언제부터? 신청한 날로부터. 그래서 결국에 다 되는 거예요. 신청한 날로부터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이니까 예, 다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기 때 우리는 1기가 지났잖아요. 지금 2019년도가 1기 때 내가 매출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 사업자 등록 안 했다 그러면 뭐 그건 매입세 공제 당연히 못 받죠. 왜냐하면 7월 25일 날 기간이 지나버렸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1기 거는 이제 끝났고 1기 거는 어차피 과세 이제 못 받아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해야 되냐면 이왕이 늦은 거 과세기간 끝나고 2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년 1월 20일 날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20일 날 딱 하면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역산으로 과세기간 기산일 그러면 2기가 돼요. 1기는 이미 끝났어. 2기 7월 1일. 7월 1일까지 그 사이에 매입세액은 다 공제해 준다 이 말. 그러면 지금 요새 지금 8월 달에 막 매입을 많이 했으면 8월 달에 매입한 거 다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사업자 등록하면은 내년 1월 20일까지 하면. 과세기간 끝나고 20일 내에 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1기 거는 만약에 6월 달에 매입한 것이 있다. 이거는 이제 매입세 공제받긴 틀렸어요. 네, 못 받는 거죠. 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면세사업 관련된 거, 토지 관련된 거,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이거 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가지인가요? 면세 관련, 토지 관련,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소형 승용차 관련, 접대비 관련. 요게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 알았죠? 이제 남은 것이 세금 계산서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이라는 것만 남았습니다. 딱 한 페이지 남았는데 뭐 오늘 끝낼 줄 알았는데 좀 예상이 빗나갔네요. 그래서 내일 세금 계산서하고 영수증, 그리고 또 389페이지 가서 문제 좀 풀고 해서 내일은 이제 이론이 마무리되고 실기로 이제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간들, 좀 지루한 시간들이 이제 다 끝나고요. 이제 실기는 상당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